광막한 동해바다의 한복판, 단조롭게 파도치는 해면에 한가하듯 바다를 뚫고 솟아난 조그마한 섬이 있으니 이곳이 우리의 고장 울릉도입니다. 옛 이름은 우상국이라 하며 신라 지중왕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거느리고와 정복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이고 육지에 비해서 눈이 오는 날이 많으며 약 73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이 섬에는 17,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섬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육지에서 오는 화물선이 앞바다를 지나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낚아올린 오징어를 싣고 기녀한 곡식과 일용품으로 바꾸려고 도동항구로 몰려갑니다. 아버지가 장에 가시는 날은 나도 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험한 고갯길을 오르내리는 산길에 비하면 물길은 한결 편하며 또 지름길이 됩니다.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기관인 화물선이 들어오는 날은 항구는 갑자기 활기를 띄우며 풍성한 장이 벌어집니다. 육지에서 가져오는 물건은 쌀과 보리 등 식량이 대부분이며 나가는 것은 오징어, 북어 등 해산물과 소와 염소 등 가축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도동항구에 이르면 나도 커서 저런 배를 타고 육지에 가보려니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헤어져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는 길은 늘 다녀도 멋있는 길입니다. 동백꽃은 울릉도의 꽃입니다. 사철 피는 이 꽃은 산길마다 붉게 피어 있어서 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리 넘는 고갯길도 동무와 함께 꿈 많은 얘기를 서로 하고 가면 금세 넘어집니다. 산 위에는 육지와 연락하는 무선 전신국이 있고 그 아래 우리 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군청과 독도를 수비하는 경찰서가 내려다 보입니다. 날이 분지, 화산의 분화구가 식어서 되었다는 도내의 유일한 평야입니다. 울릉도에 처음 이민해온 사람들은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20호가량의 집이 있습니다. 지붕은 거의 너와 지붕인데 보이기는 엉성하지만 비바람을 막는 데는 제일이랍니다. 해변가에 있는 산은 모진 비바람에 씻기어 앙상한 뼈만 남았지만 어느 산이고 산정에는
이곳의 명물인 향나무가 줄기차게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촛대처럼 우뚝 솟은 돌기둥. 이름은 촉대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죽도가 보입니다. 이곳은 관음도. 거센 파도는 돌기둥을 깎아 마치 해상 석굴암을 지어놓은 듯합니다. 맑은 바닷속은 연당 2천만 원에 해당하는 해삼, 김, 미역이 채취되는 바다의 보고입니다. 의좋은 삼형제처럼 나란히 하늘에 치솟은 산서남. 돌벽돌로 쌓아올린 듯한 구멍바위.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문과도 같을 것입니다. 마을에 어두움이 깃들면 오징어 배가 바다로 떼를 지어 나갑니다. 오징어 배에는 오징어를 모여들게 하는 간데라 등불이 있어서 밤이면 마치 별빛처럼 아름답게 반짝거립니다. 육지에서 기름진 논밭에서 곡식을 걷어들이듯 여기서는 도민의 8할 이상이 이 조그마한 배로 무진장한 바다의 보배를 걷어올리는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릅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물결 잔잔한 남해 타도해를 2시간 남짓 가면 2만여 가구의 12만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큰 섬 거제도가 있습니다. 항만의 굴곡이 심한 거제섬은 곳곳에 앞마당 같은 바다를 갖고 있어 풍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잔잔한 맑은 물은 거울같이 빛납니다. 전엔 거제군이었다가 한동안 통영군에 속했고 지금은 다시 군을 되찾은 거제도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분청은 6.25 사변 때 포로 수용소가 있던 신현면 고열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지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섬이었기에 낙후됐던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군은 갖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65년에 기공한 이래 거제군 사등면과 통영군 용남면 간의 한려수도에 걸쳐서 건설되는 거제교는 길이가 560m에 달하는 대교입니다. 이 다리가 완성되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사람과 차량을 배로써 육지에 실어나려는 불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제군은 바로 육지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서제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풍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뜻깊은 사적들이 많아서 관광지로서 빼어난 환경과 풍토를 갖고 있습니다. 임진란 때 이 충무공이 외적과 싸우다가 처음으로 크게 이긴 곳으로서 그때 공적을 되새기기 위해서 세운 당등산 위의 대승첩 기념탑은 옥포만의 유서 깊은 옛 얘기와 더불어 절대 가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800년 전 이조 18대왕 현종이 객사로서 건축한 기성관은 우아한 고전미를 지닌 국보입니다. 구조라에 있는 해수욕장은 수원과 백사와 해안선 등 해수욕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았기 때문에 해마다 욕객들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이름 높은 부천계곡은 첩첩이 하늘을 이은 원시림과 옥을 깨뜨리는 듯한 맑은 물소리로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해탄을 눈 아래 굽어보며 육지와 불과 50m 떨어져 있는 해금강은 항상 파도치는 거센 물결 속에 우리를 받고 있으며 중첩된 기암 괴석들이 하늘로 기어올라 속세를 떠난 희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석벽에는 천태만상의 물상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황홀하게 합니다. 마라도의 명물은 전복과 소라, 미역과 돌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따는 것은 아니다. 해녀 자치회의 불문율대로 해산물의 성장 기간에는 서로가 이를 보호한다. 일생을 출렁이는 바다에서 전복과 소라와 미역으로 살아가는 해녀들. 이들이 따낸 탐스럽고 싱그러운 해산물. 하루의 보람이 여기에 있다. 물질은 공동 작업이지만 개별 수확량대로 저울질을 해서 하루 잡은 양을 확인하고 기장한다. 마라도의 자연은 섬 주민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러기에 이곳 주민들은 자연을 섬기며 이를 잘 이겨나간다. 이 섬에는 지하수가 나지 않아 먹는 물이 귀하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으로 지붕을 고쳤다. 지붕에서 빗물을 받아 모아서 식수로 아껴 쓴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이 섬에서 땔감을 해결하려는 섬 사람들의 생활지에는 섬 북쪽에 돌담장이 가로놓인 골프장 같은 잔디밭에서 소를 길러 그 배설물을 받아 모으게 했다. 이를 물로 반죽을 한 다음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바위나 돌담에 붙여 말리면 훌륭한 연료가 된다. 이런 것 30개면 한 끼밥을 할 수 있다.
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모아 자연을 이기고 자연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섬 사람들. 그들의 생활엔 남녀의 구별이 적다. 여자가 물질 나간 시간에는 남자가 집안 찾일을 하고 아기를 본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활동적이며 생활에 앞장을 서기 때문이다. (2.5km도 못 되는 섬 둘레에는 거리가 10m가 넘는 기암 절벽으로 돼 있다. 남대문 같다는 남대문 바위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굴에는 파도만이 큰 소리를 내며 드나들고 있다. 서남쪽에 저절로 만들어진 과자통이라 불리우는 천연의 수영장. 6살만 넘으면 모두가 이곳에서 수영을 배운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9살까지 이곳에서 해녀 수업을 한 후 어른들을 따라 바다에 나선다. 그리고 차차 성장하면서 물질이 곧 여자 생활의 전부처럼 변하게 된다. 자연을 관찰하는 민영이와 그의 친구. 갈수록 이 섬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게 생각된다.